현대인들은요, 저녁에 아주 포만감 있게 식사를 잘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거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아주 폭풍처럼 나옵니다. 내 몸에 지방이 쩌라쩌라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소화에 좋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서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배가 아프다,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식사 후에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입에다가 한술 떠넣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하기 위한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부터는요, 우리 몸에서 정말 왕성하게 담낭 그리고 췌장 여러 가지 소화기관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만히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당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급속도로 올라간 이 혈당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다가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정상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쉬는 시간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현대인들은요, 저녁에 아주 포만감 있게 식사를 잘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거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소화에 좋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혈당 수준이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식사 직후에 걷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식사 직후에 무슨 운동이냐, 식사 직후에 쉬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배가 아프고 몸에 무리가 오죠.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소화기관으로 혈액들이 쫙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은 식사 직후에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식사 직후에 무리가 안 될 정도로 설렁설렁 걸으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부터 해서 움직이시라는 소리고, 밥 먹고 바로 눕게 되면요, 소화기관에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요, 근육에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혈당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혈당이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올라가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올라간 혈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아주 폭풍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또 나와서 끌어내리면서 지방을 축적하게 되죠. 밥 먹고 가만히 누워있는 행동은요, 내 몸에 지방이 쩌라쩌라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 걷기 운동의 장점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몸에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걸어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정상인들도 정말 놀랍지만 140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정말 고당도의 음식을 먹으면 180, 200 훌쩍 넘어가요. 그런데 이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제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걸어보면요, 걷는 순간부터 혈당이 올라가는 게 멈춰요. 쭉 유지되다가 뚝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식사 후에 걸으세요 라는 말씀을 저는 환자분들께 많이 드리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는 뭐 다른 운동 하시면 좋겠지만 걷기는 뭐 특별히 준비물도 없고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걸을 수 있잖아요. 이 걷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당뇨 환자도 당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또 비만 환자들도 식후 걷기를 통해서 혈당 수준이 조절이 잘 돼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식사 후에 걷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몸의 변화는요, 식곤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있으면요, 혈당이 쫙 올라갔다가 인슐린 나오면서 뚝 떨어진다 그랬죠. 이때 상당히 많은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TV 보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은 올라가고 인슐린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니까 실제로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곤증이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으시게 돼요. 잠도 잘 오고요. 그래서 식사 후에 걷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걷기를 몇 분 해라, 몇 보 정도 걸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보통 저는 30분 정도 걷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었을 때 3,000 내지 4,000보 정도 걷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걸을 때 속도는 만약에 배가 안 아픈 정도라면 속도를 점점점 올려가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의 강도, 끝났을 때 땀이 좀 흐르는 강도의 걷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운동이 필요한 시간은 저녁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현대인
현대인들은 가장 많은 식사를 합니다. 퇴근해서 돌아와서 뭔가 해방된 기분으로, 그리고 저녁에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는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저녁 식후에 꼭 걷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아침 점심에도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걸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먹고 출근해서 30분 정도 매일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걷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녁 시간에 걷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걷기 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 아프지 않을 정도만 걸으시면 되고요. 당뇨나 심혈관계 환자분들은 이제 걷기 할 때 저혈당에 빠지거나 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과격하게 했을 때, 너무 추울 때 나가서 했을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 제일 좋은 운동은요, 자전거 타기나 수영이에요. 수영장에 가셔야 또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은 이제 좀 제한점이 있지만 고정식 자전거를 가정에 놓고서 식후에 타는 것들은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 비가 오거나 해서 밖에 못 나가는 날은 식사 후에 고정식 자전거를 타면서 TV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체지방을 빼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만, 현대인들이 너무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HIIT라고 해서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고요, 요것을 몇 세트를 반복해서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이 강도 높은 운동을 정말 숨이 턱에 탈 정도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정도로 운동을 하시고, 쉴 때는 좀 천천히 또 운동을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계단 오르기를 두세 계단씩 막 뛰어 올라가면서 두세 층을 올라갔다 그러면 한 층 정도는 또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두세 층을 또 뛰어서 올라가고 한 층 정도는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고, 이것을 5세트 정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뭐 5분 이내가 되겠죠. 하지만 이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돼 있어요. 애프터 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이 애프터 번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운동이 끝났을 때도 계속적으로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을 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식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1분 정도는 아주 최고의 강도로 타시고요, 30초 정도는 또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타다가 또 30초 지나면 또 1분 정도는 아주 강하게 타시고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5세트 정도 하는 겁니다. 이 5세트도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환자분이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달리기도, 전력 달리기를 한 10초 정도 했다 그러면 5초 정도는 또 천천히 뛰다가 또 10초 정도는 또 아주 강하게 뛰고, 자신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도 높은 운동을 1분 했다면 저강도 운동을 30초 하는 것, 반 정도로 하시고, 또 강도 높은 운동을 1분 하시고, 이런 정도로 2대1 정도의 수준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휴식 시간은 완전히 퍼져서 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휴식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 직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부담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게 아주 빠르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준비가 정말 안 되면은 자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을 2칸씩 해서 두세 층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넘어질 수도 있고 낙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자기 능력에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맨손 체조라든지 이런 체조를 통해서 근육을 스트레칭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시고 점점점 강도를 올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다가는 정말 다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노인이나 심장질환 환자들한테도 적용을 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요, 주치의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내가 심각한 당뇨가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지 협심증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을 무리해서 하시는 거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인사이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통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이런 생활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